등산복 차림의 평범한 노인, 낡은 마티즈 한 대. 은행 직원들은 그를 돈 안 되는 고객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좌 화면에 뜬 숫자는 1조 9천억 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천중앙시장 입구 골목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와 튀김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좌판이 늘어서 있었고 아주머니들의 호객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만수는 연두색 등산복 차림으로 낡은 마티즈를 몰고 시장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75살, 허리는 여전히 꼿꼿했지만 얼굴 주름은 세월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부탁한 장도 볼 겸 한빛은행 중앙시장 지점에 들러 적금 만기를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고등어 싸요. 한 마리 10,000원. 아줌마, 배추 봐요. 신선해. 익숙한 시장 풍경이었습니다. 정만수는 4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고 5년 전 은퇴한 뒤로는 이렇게 아내 심부름을 다니는 게 일과였습니다. 소박한 삶이었습니다. 크게 부족함도 크게 넉넉함도 없는 평범한 노후였습니다. 저기 주차장 있네. 시장 끝자락 한빛은행 중앙시장 지점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1층 주차장이 딸려 있어 편리했습니다. 정만수는 천천히 마티즈를 주차장 입구로 몰았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젊은 보안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차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만수가 마티즈를 천천히 세우자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차창을 내리기도 전에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존댓말이지만 무례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만수는 차창을 내리고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은행 업무 보러 왔습니다. 은행이요? 보안 요원의 눈빛이 정만수의 등산복과 낡은 마티즈를 훑었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정만수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적금 만기 확인하러요. 아, 예. 보안 요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차장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주차 공간 없어요. 그냥 시장 공영 주차장 이용하세요. 거기가 더 싸요. 아니, 저기 빈자리 보이는데요. 정만수가 손으로 가리키자 보안 요원이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거 예약석이에요. VIP 고객 전용이라고요. VIP요. 네. 1억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 자리예요. 정만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행 주차장에 VIP 전용석이라니 언제부터 이런 게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의 태도가 더 문제였습니다. 그는 정만수를 아예 그 1억 고객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주차는 안 되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리 없다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고, 할아버지.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냥 공영 주차장 가세요. 거기가 노인분들한테 할인도 해주고요.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노인분들이라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만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주차권은 안 주시나요? 은행 이용하면. 보안 요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주차권은 VIP만 드려요. 그것도 1시간 이상 거래하실 때만요. 적금 확인은 금방인데
그럼 더더욱 굳이 여기 주차하실 필요 없잖아요.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정만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안요원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등산복 입은 노인이 낡은 차 몰고 와서 뭘 바라냐고. 주차권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정만수는 천천히 차량을 돌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글픔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 헐렁한 등산복, 흰 머리카락.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눈에는 그저 돈 없어 보이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정만수는 마티즈를 후진시켰습니다. 보안요원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그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을 피해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공영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낡고 좁았지만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정만수는 조용히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5년 크고 작은 무시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식당에서, 병원에서, 관공서에서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소리가 작아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년째 부어온 적금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만기 금액은 4천만 원 정도 될 것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1억은 아니지만 쓸쓸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정만수는 천천히 은행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지날 때 아까 그 보안요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안요원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만수는 그대로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창구에는 직원 2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며 정만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나를 그렇게 볼까?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은행에서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정만수라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이 순간 정만수도 몰랐습니다. 정만수는 대기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1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앞에 2명만 기다리고 있었고 곧 만수의 차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여자 직원의 명찰에는 윤다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무심코 윤다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어딘지 지루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처리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업무에 익숙한 듯 했지만 친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만수의 번호가 떴습니다. 3번 창구였습니다. 윤다경의 자리였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노인이 다가오자 윤다경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적금 통장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적금 만기 확인 좀 하려고요. 윤다경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10년을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윤다경은 통장을 대충 훑어보더니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고객님, 이거 만기가 다음 달인데요? 네. 아유. 그래서 미리 확인하려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려고요? 아, 네. 윤다경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흥미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4,200. 만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했던 금액과 비슷했습니다. 10년간 매달 30만 원씩 이자까지 합치면 그 정도였습니다. 만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네요. 윤다경은 통장을 만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만기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해치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럼 출금하실 거예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장 쓸 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노후 자금이니 신중해야 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일부만 출금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액? 윤다경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만수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뭔가 압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집사람이랑 얘기해봐야. 그럼 오늘은 확인만 하시는 거네요? 아, 네. 윤다경이 한숨을 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만수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다시 오세요. 만기일 되면 그때 처리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만수가 통장을 집어 들려는 순간 윤다경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고객님, 혹시 출금하실 거면 미리 연락 주세요. 연락요? 네. 큰 돈이니까요. 현금으로 찾으시면 준비해야 해서요. 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4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다경의 다음 말이 만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객님이 한 번에 전액 찾으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100만 원이라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100만 원이요. 네. 요즘 현금 찾는 분들 많지 않아서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찾으시잖아요. 윤다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만수가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할 리 없다는 확신. 아니, 100만 원도 힘들 것이라는 짐작.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등산복 입은 노인이 그렇게 큰 돈을 쓸 일이 있겠느냐고.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 자신이 돈 안 되는 고객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자각. 금액은 제가 필요한 만큼 찾을 겁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다경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고객님 돈이니까요.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찾으시면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세무조사요. 네. 요즘 국세청에서 현금 거래 많이 잡거든요. 노인분들 용돈 받는 것도 다 확인하던데요. 윤다경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분들 용돈이라는 표현. 4천만 원을 용돈 취급하는 태도. 만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용돈이 아니라 제 돈입니다.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네, 알아요. 그냥 조언 드리는 거예요. 조언이라기보다는
만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항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다경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친절하게 안내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시와 편견은 명백했습니다. 윤다경은 이미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업무 없으시면 다음 고객님. 있습니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다경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다른 업무 있습니다. 제 계좌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거래 내역이요? 통장에 다 찍혀 있잖아요. 최근 10년치 전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윤다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년치 거래 내역을 출력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귀찮은 요청이었습니다. 고객님, 그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다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만수는 창구 앞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돈 안 되는 고객이든 100만 원도 힘든 노인이든 그것은 윤다경이 판단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돈이고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프린터에서 용지가 뽑혀 나왔습니다. 10년치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들. 성실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윤다경이 서류를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윤다경이 다음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120번의 입금. 그것이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결심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무시를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이 은행에 올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정만수는 다시 한빛은행 중앙시장 지점을 찾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어제 그 보안 요원과 또 마주쳤습니다. 보안 요원은 만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어제 쫓아냈던 노인. 그는 짧게 인사도 없이 손짓만 했습니다. 여기 주차 안 된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만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거나 항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분명해질 테니까요. 은행 로비는 어제보다 붐볐습니다. 대기 의자가 거의 다 찼고 창구마다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만수는 번호표를 뽑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15번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창구에는 어제 본 윤다경 외에 다른 직원들도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 한 명과 나이 든 여자 직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세 개의 창구가 모두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가만히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대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급하게 송금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은행 풍경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만수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전광판에 14번이 떴고 곧 15번이 불릴 것이었습니다. 저 노인 또 왔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구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다경이 옆 창구의 남자 직원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수를 힐끗 보며 웃었습니다. 만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어제도 왔었어요. 적금 확인한다고. 윤다경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적금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4천만 원이요. 근데 100만 원도 못 찾을 것 같던데요. 왜요? 보면 알잖아요. 등산복 입고 낡은 차 몰고 전형적인 노인이에요. 두 사람이 낄낄거렸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15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이 불을 밝혔습니다. 2번 창구. 남자 직원의 자리였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로비의 시선이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등산복 입은 노인. 누구도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노인. 만수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남자 직원이 형식적으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업무 보러 오셨습니까? 계좌 조회 좀 하려고요. 계좌 조회요. 어떤 계좌요? 만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어제 보여줬던 적금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더 낡았고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계좌예요. 남자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쳐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객님.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30년 전 통장인데요. 네, 오래됐죠? 이런 구형 통장은 이제 안 쓰는데 교체하셔야 해요. 조회만 하면 되니까요. 남자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윤다경이 끼어들었습니다. 혁수 씨, 뭐예요? 아, 구형 통장이래요. 30년 전 거. 30년 전. 윤다경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객님, 그 통장 아마 잔액 없을 거예요. 휴면 계좌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조회 보면 알겠죠? 만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남자 직원이 마지못해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뭐 나와요? 윤다경이 물었습니다. 남자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혁수 씨, 윤다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자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래요? 뭐가 나왔는데? 윤다경이 남자 직원의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구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옆 창구의 나이든 여자 직원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지점장님. 여자 직원이 다급하게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들 이래요? 손님 계시는데. 지점장님, 이것 좀 보세요. 여자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지점장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흔들렸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계좌 잔액을 표시하는 난이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숫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9000000000원, 1조 9천억 원.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비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윤다경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남자 직원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게 정말 고객님 계좌입니까? 아, 네. 만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시스템 오류 아닌가요? 윤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점장이 급하게 다른 컴퓨터로 달려가 재확인했습니다. 몇 번이고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조 9천억 원. 본점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점장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긴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만수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로비의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제 만수를 무시했던 보안 요원도 로비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지점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그가 황급히 만수를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구 앞에 서서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VIP실이요? 만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제는 주차장도 못 들어가게 하더니 오늘은 VIP실이군요. 지점장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다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자 직원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확인만 하러 왔으니까요. 그는 뒤돌아 은행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지점장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만수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라고. 그의 뒷모습이 햇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행 로비에는 충격과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빛은행 중앙시장 지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지점장은 아침부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본점과의 통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윤다경, 남자 직원 김혁수, 그리고 다른 직원들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정만수 고객님이 오시면 즉시 나한테 보고하세요. 절대 신뢰되는 말 하지 마세요. 네, 지점장님. 윤다경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사흘 전 그날 이후 그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1조 9천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고객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악몽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정만수였습니다. 역시 같은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마티즈를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기하던 손님들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직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점장이 급하게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이 달려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과장된 공손함이었습니다. 만수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VIP 실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장구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장구요? 만수는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점장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직원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5분 후 만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1번 창구였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일반 직원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오늘은 무슨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그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사흘 전 그 통장, 1조 9천억이 들어있는 계좌. 이체하려고요. 이체요. 네. 지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윤다경과 김혁수도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를 이체하시려고요? 2천억.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천억이라는 숫자가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천억이요? 지점장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면 전액 이체할까요? 1조 9천억 전부. 고객님. 지점장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점장은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객님, 잠깐 VIP실로 가시죠.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만수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분 누구야? 2천억이라고 했잖아. 재벌인가? 근데 왜 저렇게 입고 다녀? 진짜 돈이 있는 건 맞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 손님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손님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빛은행 중앙시장 지점에서 2천억 이체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지점장은 이제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본점에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만수는 창구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급하게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본점으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15분. 로비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진짜 2천억이래? 한빛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돈은 괜찮은 거야? 불안이 전염되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창구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내 예금 좀 찾을게요. 지금 당장. 저도요. 적금 해지하겠습니다. 뱅크런의 조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대기표를 뽑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로비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은행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돈부터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만수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었을 뿐이었습니다. 1시간 후 본점에서 긴급 지원팀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간부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지점 폐쇄 검토 중입니다. 간부의 말에 지점장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폐쇄요. VIP 고객을 이런 식으로 관리한 책임입니다. 직원들 징계도 불가피합니다. 윤다경이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김혁수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보안 요원도 청천벽력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본점 간부 중 한 명이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됐습니다. 만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체만 처리해 주세요. 다른 은행으로. 고객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제 결정입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간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의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금을 찾으려 했습니다. 직원들은 땀을 흘리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지점장은 의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장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빛은행 중앙시장 지점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없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 그것은 한 지점의 붕괴였습니다. 만수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라고.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런 돈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빛은행 중앙시장 지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본점의 결정이었습니다. 건물 1층에는 임시 휴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윤다경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복직 여부는 미정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만수 고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0만 원도 힘들어 보인다는 그 말. 김혁수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감봉 6개월에 다른 지점으로 발령났습니다.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길에 중앙시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닫힌 은행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보안요원 최기철은 해고되었습니다. 본점 지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마다 한빛은행 중앙시장 지점 폐쇄 사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중앙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행 건물 앞에 트럭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다시 여는 건가? 아니. 다른 가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후 건물 외벽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중앙은행 시장 지점. 새로운 은행이었습니다. 지역 은행이었지만 신뢰도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반가워했습니다. 다시 은행이 생긴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공사는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건물 내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비는 넓어졌고 창구는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주차장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칸막이가 없어지고 모든 차가 평등하게 주차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개점일 아침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환이 놓였고 떡이 돌려졌습니다. 중앙은행 본점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정만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마티즈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누가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새로 고용된 주차관리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중앙은행 지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만수 고객님,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투자한 곳이니까요. 만수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만수가 이 은행의 투자자라는 것을, 그가 건물을 매입하고 새 은행을 유치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두 분, 오늘 출근합니다. 그렇군요. 만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윤다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새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정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다경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간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고객님, 출근하셨군요. 만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평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다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겠죠? 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윤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윤다경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점장이 그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최기철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아닌 고객 응대 직원으로 재고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도 만수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고객님. 주차는 편하게 하셨습니까? 만수의 질문에 최기철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겁니다. 최기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하시겠죠? 네, 반드시. 최기철이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노인들도 있었고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대접받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VIP와 일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창구에서 업무를 볼 때 금액의 크고 작음이 차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VIP, 그것이 만수가 요구한 새 철학이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문구였습니다.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대합니다. 윤다경은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최기철은 그 문구를 외우며 매일 출근했습니다. 지점 직원들 모두가 그 철학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 달 후 중앙은행 시장지점은 지역 최고의 은행이 되었습니다. 친절함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차별 없는 대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만수는 가끔 은행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등산복을 입고 낡은 마티즈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믿음과 기회 때문이었습니다. 윤다경은 이제 최고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만수처럼 대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든 명품을 입은 부인이든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최기철은 주차장을 지나는 모든 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티즈든 벤츠든 똑같은 공손함으로 맞이했습니다. 어느 저녁 만수가 은행을 나서려 할 때 윤다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아, 네. 고객님께서 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윤다경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장사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만수는 마티즈에 시동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는 것이라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필요하다고.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중앙은행 시장 지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곳에서 윤다경과 최기철은 마지막 고객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에서, 한 번의 기회에서,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이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당신 앞에 선 그 사람을 오늘 한 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작은 존중이 세상을 바꿉니다.